편안한지, 쉼은 쾌적한지, 볕은 잘 드는지, 꿈은 잘 크는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니까. 아너스에 산다. 마음을 산다. 태왕 아너스. 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지난 주말에 재충전을 위한 여름 휴가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휴가지에서 열심히 놀 때는 참 좋은데 갔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일도 참 손에 잘 안 잡히고 잠을 자도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쯤 휴가 후유증 앓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휴가가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푹 쉬시고요. 네. 또 너무 집에서 이렇게 축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서 생활 리듬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네. 혹시 이 여름 휴가 슬기롭게 후유증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을 오래 하다 보면 척추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기 쉽거든요. 말 그대로 척추에 이제 피로감이 쌓이는 건데 이럴 때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피로감이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반신욕 조격을 통해서 경직된 허리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휴가가 다 끝났다는 생각에 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기도 하죠. 휴가 마지막 날 밤 괜히 울적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자, 이럴 때는 달력을 넘기면서 내가 언제 또 쉴 수 있을까? 쉴 수 있는 날을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어깨와 동무하고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 바로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지만 그동안 어깨에 쌓인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 고생이 고통이 돼 행복한 노년을 즐기지 못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자. 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름철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수상 스키라든지 또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그런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수상 레포츠는 보통 줄을 꼭 잡고 매달려서 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팔이나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고 이게 어깨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네. 마디탄탄병원 김동후 대표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부분이 바로 이제 어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용 범위도 넓고 사용 횟수도 많다 보니까 탈락이 쉬운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역시 참 다양하다면서요? 네, 360도 회전이 되는 만큼 질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최근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수상 스포츠의 활동과 각종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깨가 통증이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주로 외래 베이스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의 가장 큰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줄 손상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또 흔한 오십견, 그 다음으로는 돌덩어리가 생기는 석회와 건염 등이 있습니다. 외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인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힘줄이라고 얘기하는 회전근개는 앞쪽으로 이두박근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과 뒤쪽에 세 개인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뒤쪽의 인대와 한 개의 인대를 합쳐서 회전근개라는 네 개의 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원인은 뭔지 또 궁금한데요. 이게 꼭 다쳐서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네. 또 궁금한 게 저는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4개의 어깨 힘줄, 흔히 회전근개가 팔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팔을 들어 올리는 상완근이라든가 다른 근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회전근개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외상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퇴행성 변성, 그리고 혈액순환의 장애가 내부적인 원인이 되며, 외부적인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외상도 되지만 뼈의 모양 이상,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과 외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의 계획을 할 수 있는 MRI 상에서 회전근개 손상을 알아볼 수 있는 MRI 소견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가장 큰 게 이렇게 우리 혓뼈가 자란다고 흔히 얘기하는 골격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반복적인 어깨 운동을 함으로써 뼈가 자라서 그것이 인대와 충돌되어서 회전근개 손상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통증이 첫 번째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회전근개 인대 자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팔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 그리고 주로 밤에 누워 주무실 때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자세에도 아프시고 그다음 팔을 못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주로 아까 전에 얘기하신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때 팔이 어떻게 들릴까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에 이 엑스레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팔에서 이 모양이 일치하며 이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왼쪽 팔의 엑스레이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관절병증이 이미 왔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아주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2개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 광범위 파열이 되었을 때 이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팔을 드는 것도 하지만 이 뼈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왔는데, 예. 볼펜을 들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아줘야지 볼펜이 이렇게 들리는데, 회전근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없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는 것입니다. 이 제일 쉽게 이해하면 이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끊어질 때까지는 팔이 들리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팔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앞쪽에 아까 1개와 뒤쪽에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앞쪽에 인대와 함께 보통 극상근이 주로 끊어지는데 2개가 공통적으로 끊어졌을 때 주로 팔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씨, 야, 아 정말 정신 사나워 죽겠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시끄럽다. 아 그냥 냅둬요. 운동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이렇게 폰 본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훨씬 낫다. 요 며칠 너무 무리했나? 어깨가 왜 이렇게 뻐근한지. 아우. 무리했지 안 하도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어깨에 무리가 가지. 그만 좀 해라니까. 진짜 정신 사나워 죽겠다. 야, 올해 그 오빠 마지막 30대 여름 아니가? 오빠도 몸 좀 만들어보자. 몸 만들고 해수욕장 가서 탁 벗고 그러고 야, 얼마나 멋지 너. 아니 해수욕장도 못 갈 거 어디 가서 우통을 벗는다는 건데 지금.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파라솔 설치하고 치맥 안 먹고 발열 체크 잘하면 된다 하더라. 아니 엊그저께 강릉 속초를 쏙쏙쏙 그렇게 댕겨와갖고 코로나 검사까지 해놓고서는 무슨 또 바다를 간다 했었노 정말. 야, 결국 코로나 아니었잖아.
오빠의 마지막 30대 여름 아니가? 야 그거 산밀 그거 안 하면 돼. 밀집 밀접 그리고 밀폐 그런 데 안 가면 돼. 핫플레이스 이용 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 아니 해수욕장 가가지고 안 씻나? 물놀이 하고 나면 씻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샤워실 이용하지, 탈의실 이용하지, 거기 있는 뭐 드라이기 뭐 오만 거 다 같이 쓰는 거 그런 거 다 같이 쓸 거 아이가? 그럼 위험하지. 아이고 개념녀 나셨네 개념녀. 참 그랬던 사람이 저번 주에 내랑 그 강릉이랑 속초 앞바다 그렇게 막 써돌아다녔나? 그 한 번 실컷하고는 안 가잖아 아무데도. 나는 못 만들어가 해수욕장 가서 우통 벗고 댕겼거든 내가. 아 진짜 주위 사람들 눈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도 좀 생각해주세요. 오빠가 왕년에 식스팩 빡 치골 빡 몸이 등구정 빡 장난 아니었거든. 우리 왕년에 모르는 사이 아니거든요. 알았던 사이거든요. 야 조용해라. 아 알았다. 야 그거고 요새 운동회 가는지 알통 좀 나오는 거 같나? 응? 언제 뭐가 이제 볼록볼록한 거 같고. 아이 뭐가 이래요? 자기야 알통 봐라. 알통 생겼다. 완전 상남자. 멋진. 예전에 그 자기가 맞네. 자기야. 왜? 오늘 밤에 예약? 자기야 내가 좀 무리가 했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 오늘 예약 안 되겠다 미안. 어깨 아픈 게 무슨 상관인데? 진짜. 이제 다음에 없다. 알았지? 다음에 없으면 더 좋고. 아니다. 잠깐만. 자기야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응? 오늘 안 되겠다. 예약 취소해야겠다. 아니 팔이 안 올라가 팔이. 올라간다. 야 네가 들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오빠 혼자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진짜? 진짜 안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 안 올라가. 잠깐만. 오빠 보니까 오빠 어깨에 힘줄이 끊긴 거 아이가? 힘줄 끊기면 막 알통 생기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거 아이가? 야 말도 안 된다. 힘줄이 끊기도 어떻게 알통이 생기는데? 야 힘줄 끊기면 팔을 못 쓰지. 아니다. TBC 클리닉 건강365에 나왔다니까. 힘줄이 끊기면 그 근육들이 뭉쳐서 이 알통으로 보인다더라. 야 말도 안 된다. 이 알통은 그저 오빠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통이 빵 나오는 거고. 야 힘줄 끊겼으면 팔을 못 움직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닌데 분명히 그랬는데. 에이 그냥 근육통이겠지 뭐. 아니 됐다. 예약도 안 되면은 막 그냥 운동 그만둬라. 어깨 그거 아파 죽겠는데 맨날 하고 왔잖아. 뭐라 너? 아니 마지막 여름을 이렇게 불살라야지. 왜 그런지 진짜 몰라서 가나 정말. 이제 앞으로 각방을 쓴다. 각방을 써.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모르나? 아이 또 뭐라 너 또 이거 했다고 또 뭘 또 이혼 사유를 또 들먹거리고 가노. 근데 언니 우리 집에 각방 쓸 방이 없는데. 아가씨가 좀 나가줘야 되겠는데. 전화 받으세요. 전화 보내. 야 거짓말. 여보세요? 전화 진짜. 나 지금 나갈게. 어떡하지? 나 오늘 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둘이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야, 빨리 주소해라. 빨리 간다. 가자 빨리. 아니 잠깐만 네 어디 가는데? 자기야. 내가 먼저 씻을까? 자기가 먼저 씻을까? 자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자기가 먼저 씻어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알통이 생긴다. 네, 두 분 팔 보니까 알통은 없어 보이는데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때요? 그러면 알통이 없으니까 힘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해서 뭐 알통이 생기면 몰라도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알통이 생긴다? 차라리 고통이 생기겠죠. 어허. X죠. 근육 알통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많이 숨어 있어요. 많이 숨어 네. 있군요. 아니, 저는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원 씨랑 반대로. 왜냐하면 이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저는 근육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알통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아니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려워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정답은 두 분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네요. 우리가 주로 아까 얘기했던 거는 4개의 회전근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회전근개 사이를 첫 번째 앞쪽과 뒤쪽의 세 개를 이어주는 중간에 구분해주는 이두박근이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 예. 왜 이두박근이냐면 머리가 두 개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중에 장두가 큰 머리가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힘줄입니다. 그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면 그 팔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박근의 장두의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뽀빠이, 네. 제가 있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냥 놔둔다고 해도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주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MRI 검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학적 검사상에서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이 되었을 때 상기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술 전에 계획을 확인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이후에 환자분이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한 이후에 예후에도 아주 중요한 이제 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파열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파열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며 2단계까지는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근데 3단계 넘어가면은 이 인대를 다시 이쪽으로 봉합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봉합보다는 다른 인공관절이라든가 다른 콜라겐 같은 걸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즘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은 근육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인대 부분입니다. 근육 부분은 다쳤다고 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지요. 우리가 함스트링 근육이나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도 수술하는 경우는 없는데 흰색으로 된 부분은 혈관 공급이 안 되고 찢어졌을 때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십자인대 파열도 그렇고 회전근개 손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작은 파열일 경우에도 점점 진행하여 이후에 근력 약화가 되면서 운동의 장애가 동반되며 치료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은 이런 엑스레이와 같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병증으로 인해서 어깨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시행하여 팔의 움직임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통증이 지속될 때 수술적인 봉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 열어서 개방적인 수술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우아하게 관절경을 이용한 골건 봉합, 뼈에다가 인대를 붙여주는 것과 인대를 서로 이어주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파열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행동은 멀리 있는 물건을 갑자기 잡는다든가 옆으로 팔을 억지로 들고 반복적으로 90도 위에서 어깨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는 경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 어르신들은 찬장 위에서 물건 꺼내다가도 갑자기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원장님, 그런데 이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는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네.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 수술 받고 나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까요? 주로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적, 한마디로 열어서 이제 봉합을 하는 것과 소절제, 약간 절제하는 경우와 요즘은 거의 다 관절경, 이제 흔히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구멍만 뚫어서 하는 시술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했지만 요즘은 이제 구멍만 뚫어서 이런 식으로 내시경적으로 봉합을 하는 게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 관절경 수술을 했는 동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보통 정형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대못 받고 망치 두드리고 톱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을 이용한 이런 관절경 수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이 나와서 인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실을 인대에다가 뜬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렬을 먼저 내측에 한 다음에 외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전 포인트가 아닌 전체를 이런 식으로 뼈에다가 붙여주는 이열봉합, 수처브릿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후에는 보통 6주에서 8주가량의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수술에 시행할 때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 이 시기는 약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주째부터 수동적 운동을 시행하며 6주째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능동적인 운동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즘 또 장마가 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마철만 되면 그렇게 어깨가 쑤시고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 365를 꽤 오래 했으니까 자칭 반의사인 제가 봤을 때는 50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단순히 근육통이라면서 파스는 그냥 딱 붙이고 끝나시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동전 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파스를 붙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유착성 관절막염, 이제 관절이 좁아졌는 흔히 오십견이란 것은 외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차적으로 통증과 함께 어깨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의 제한을 동반한 질환입니다. 내가 움직여도 되지 않고 타인이 억지로도 움직여도 운동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착성 관절막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또 속 시원히 해결해 보죠. 자기야, 네. 무좀약 발랐나? 아, 맞다. 아, 진짜 깜빡했네요. 좀 왜 깜빡깜빡거리노? 좀 이따 바를게. 아우, 자기야. 네. 자기는 당뇨병 환자기 때문에 무좀약 꼭 발라야 된다. 아, 지금 진짜 혹시 무좀 오를까봐 겁나 sak하나 지금. 나는 당뇨가 없기 때문에 무좀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고. 빨리 나야 될까 아이가. 집에서도 맨발로 있지 말고 양말 꼭 신고 있어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발이 건조하면 안 되니까 양말을 꼭 신고 있어야 돼. 맞네. 그러고 보니까 언니 요즘에 맨날 양말 안 신고 맨발에다가 샌들 신지 슬리퍼 신지 맨날 그렇게 다니니까 언니 그러다 큰일 나요. 무조건 날씨가 더워도 양말에 운동화 신고 다녀요. 아, 정말 잔소리 정말. 잔소리 남이 아니랄까봐 진짜. 아, 알았다 하잖아. 자기야, 잔소리가 아니라 선미랑 내랑 자기가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조심해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발 사초. 진짜. 깜짝이야.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혼난다고. 발 관리 잘하면 되잖아. 아이 그래, 관리 잘하라고 하는 소리지. 그나저나. 요즘 어깨가 왜 이렇게 결리노? 어깨가 막 아파 죽겠다. 팔도 안 올라가고 막 결려 죽겠다. 보자. 아유, 들어봐. 발. 아프다고. 아, 들어봐. 발. 진짜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안 올라간다고. 이거 50견 아니가? 맞다. 또 당뇨 있는 사람이 50견도 잘 걸린다 하더라. 맞아. 뭐 또 당뇨고 또. 아니, 진짜. 무조건 뭐 당뇨가. 50견하고 당뇨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혈당이 높아졌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가 뭐 잘못됐나?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당뇨병과 그 다음에 이 50견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분명히 이건 당뇨병 때문이다. 그렇지, 분명한 것 같아. 아유, 진짜 기승전 당뇨병이네 완전. 저는 아직 50견 걸린 나이가 안 됐거든요. 50견은 50대부터 걸리는 거, 잘 걸리는 거 몰라요. 그리고 아직 내 나이가 청춘 40대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지금 40대지. 근데 좀 있으면 50대지. 내 자기 내일 모레 50아이가. 야, 반백살이다, 반백살. 자기는 반백살 안 될 것 같나? 머지않았다. 금방 온다. 금방 오겠지. 그래도 일단은 가장 먼저 언니부터. 그렇지. 자기보다 8년 후에 되겠지. 내가 자기보다 늙어도 8년 뒤에 늙겠지. 자기가 내보다 8년이나 더 늙겠지. 자기야. 왜?
안 되겠다.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해 오는데 아무래도 이 어깨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어깨 운동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인간 샌드백이 좀 필요한데 좀 해줄래? 자기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 그건 아니, 아닌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야 내가 미안 잘못했어 사과할게 내가. 정말? 사과할게. 그럼 오늘 밤 콜? 뭐를? 몰라서 묻나? 그냥 맞으면 안 되나? 차라리 그걸 선택하겠다. 자 대라. 정면으로 대라. 안돼 정면 안 돼. 아유, 난 정면. 안 해. 얼굴로 먹고 사는데 안 돼. 누가 얼굴로 먹어? 내가. 얼굴로 먹어? 음식을? 얼굴로 먹어? 그렇지 얼굴로 먹지. 빨리 일로 와. 안 돼. 얼굴부터 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되겠네. 안 돼. 일로 와. 안.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당뇨병을 앓으면 50견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자, 두 분. 당뇨병 앓는 것도 서러운데 50견까지 조심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요. 저 이번에 또 틀릴까봐 또 벌써 좀 서러워지는데 일단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제대로 이제 발휘되지 못해서 혈당량이 높아지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어깨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X죠, X. 근데 저는 방금 철원 씨가 했던 얘기에서 좀 정답을 알겠는데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철원 씨가 얘기를 하셨죠. 당뇨병을 앓으면 혈당량이 증가한다고. 왠지 이 영향으로 인해서 50견을 유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혈당량이 높다는 게 계속 지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좀 더 똑똑해 보이시는 예은 씨가 정답이십니다. 그게 티가 나나요? 예. 이제 50견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동반되는 어깨 내 염증이라든가 힘줄의 이상,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있는 당뇨, 갑상선,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나 심장질환과도 요즘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며 또한 스트레스가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주로 어깨 질환 환자의 5에서 10%가 50견인데 전체 인구에서는 한 2% 정도가 많게는 5%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서는 많게는 3분의 1까지 50견이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년의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50견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어깨 질환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이 팔을 들기 힘들지만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50견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팔을 올리기 힘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가 들어도 안 되고 남이 들어도 안 되는 어깨가 강직이 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증상은 누워서 잠자는 것이 힘들고 쉽게 잠에서 깰 정도의 통증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한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잠에서 많이 깨며 어깨 운동의 범위가 제한으로 인해 얼굴 씻기도 힘들고 특히 운전석 뒷자리로 팔을 짚어서 물건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여성분들은 더더욱 힘든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3가지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강직기보다는 통증이 먼저 동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증은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는 좀 견딜만 한데 팔이 자꾸 굳는다. 팔이 굳어갖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어느 정도 하시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나아지는 시기는 보통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예후가 더 안 좋아서 수술적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0견 같은 경우에도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50견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쑤시잖아요. 그냥 좀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좀 운동을 통해서 좀 단련을 시켜야 될까요? 철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둬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두면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 그 다음 물리치료, 그 다음 주사까지 시행해도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우하게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철봉을 하면 어깨가 좋아진다던데 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많으신데, 철봉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관절 운동의 완전 회복은 대부분 보통 다른 지병이 없이 된다면 1년에서 2년, 특히 팔을 뒤로 이렇게 제껴서 하는 내회전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골치가 아픈 것 중에 하나시고, 과도한 수동적인 스트레칭, 아까 얘기했는 철봉이라든가 옆에서 억지로 팔을 들으라 라고 해서 하면은 오히려 관절 자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 쉽게 손가락 이거 따다닥 하고 나면은 관절이 더 굵어져서 반지가 더 큰 걸 써야 된다고 하듯이 관절이 오히려 더 굵어져서 더 악화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의 관절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로는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로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고 강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50견에서 시행한 관절경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관절 내에 아주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관절 자체에 피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올리는 운동을 또 했기 때문에 더더욱 피가 이렇게 고여 있고, 그래서 굳어 있는 관절을 이렇게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여 관절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은 염증으로 인하여 조직이 변성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절을 쭉 돌아가면서 열어주면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그날 저녁부터 바로 팔이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50견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장님, 어깨가 이게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응급실까지 찾게 되는 그런 어깨 질환도 있다면서요. 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여 울면서 오는 경우가 주로 이 석회화 건염, 우리 요로 결석이라는 게 비슷하게 아기가 놓는 만큼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이 석회화 건염입니다. 이 석회화 건염은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심한 분들은 내 팔을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한 이제 질환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어깨에 돌 생겼다, 또는 이제 뭐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인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 치료하다가 안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많고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한 게 특징입니다. 주로 50견으로 알고 치료하다가 낫지 않아서 통증이 계속되어서 오는 경우에는 상당수 이제 힘줄 손상 또는 석회화 건염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그만 돌덩어리가 보이며, MR 상에서 보면 어깨 힘줄, 극상근 내에 돌이 이렇게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화 건염이 왜 생기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석회화 건염 자체가 왜 생기냐 하면은 주로 건 자체에 석회가 침착되는데, 사실 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 미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화가 돌이 있다고 해서 이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석회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 주위에 염증 조직이 모이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모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학설 중에는 손상된 힘줄에 산소가 부족하여서 또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면서 석회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치료는 주로 첫 번째 치료로는 약물 복용과 그 다음 주사 치료, 그 다음 물리 치료를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는 염증을 줄여서 통증에 대해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조절하여 자가 운동을 치료함으로써 자기적인 정상적인 팔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깨 질환은 앞에서 봤듯이 대표적인 3가지 경우만 이야기하였지만 어깨 관절 범위가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로 아주 관절 범위가 넓듯이 관절 질환 자체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에서 봤듯이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겠지, 철봉 운동하면 좋겠지, 목욕탕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 사실 진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어깨는 우리 몸 가운데서 활동 반경이 아주 너무나 넓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마디탄탄병원 김동후 대표 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